뭐야, 그거? 또 커피 샀어? 편의점 커피네. 믹스도 집에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사? 돈 아깝게 왜 그런 걸 사? 아무 생각 없이 사치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치. 1,500원짜리 커피가 사치야? 그럼 사치가 아니야? 집에 믹스커피 있는데 굳이 그걸 사? 1,500원이면 라면 하나 더 살 수 있어. 라면 하나? 그럼 당신 골프채는 라면 몇 개야? 또 그 얘기야? 그건 다르다니까. 뭐가 달라? 당신은 300만 원 쓰고 나는 1,500원도 못 써. 당신은 스트레스 풀려고 골프 치고 나는 더위에 지쳐서 커피 하나 마시면 안 돼. 골프는 운동이야. 건강을 위한 거고 캔커피는 그냥 사치야. 사치라고? 그럼 당신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사치네? 그건 다르잖아. 남자들끼리 만나는 건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당신만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어? 여자가 그런 걸 따져? 살림하는 사람이 돈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 1,500원도 아껴야 한다고. 돈 관념?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림한 사람한테 돈 관념이 없다고? 그럼 왜 그런 걸 사? 집에서 다 먹으면 되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이 퇴직한 세상? 그럼 당신은 요즘 같은 세상에 골프채 300만 원어치 사도 돼? 그건 내가 번 돈이야. 우리 돈이잖아.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당신 혼자 쓰라고 모은 돈 아니잖아. 내가 벌어온 돈인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었잖아. 밥이나 하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른 거지. 아니야. 당신 지금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분식집 나가서 장사하고 끝나면 시장 보고 다시 집안일 하고 그게 다 공짜였어? 내 시간, 내 청춘이 다 공짜였어?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당연해. 그럼 이제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40년 동안 밖에서 일했어.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 나는 언제 쉬어? 나는 당신 일하는 동안 언제 쉬었어? 당신은 집에서 쉬었잖아. 집에서 쉬었다고? 집안일이 쉬는 거야? 나는 365일 24시간 일했어. 밤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분식집 나가서 장사하고, 휴일도 없이 집안일하고, 그런데 그게 쉬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풀 게 있어야지. 더운 날 장 보고 와서 캔커피 하나 마시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은 골프로 스트레스 풀고 나는 커피로 스트레스 풀면 안 돼. 골프는 운동이라니까. 그럼 나는 운동하면 안 돼. 나는 취미 가지면 안 돼.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안 돼.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 정신머리가 없어. 지금 뭐 하나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정신머리가 없다고. 결혼 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림한 사람한테 정신머리가 없다고. 내가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신 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66세 최희영 씨, 그러니까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모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최 씨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런 분이 결국 독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듣다 보면 아마 나도 그랬어, 혹은 나 같아도 못 참았겠다 싶은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뜨끔할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최 씨 할머니 같은 누군가에겐 큰 응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최 씨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의 일상은 겉보기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계약직 5년을 지내고 남편은 완전히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었지만 항상 피곤하다며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 라며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TV를 켜곤 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휴식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밥을 차려 대령해야 하고 집안일과 텃밭일은 모조리 할머니의 몫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잔소리였습니다. 밥 언제 해? 배고픈데. 어제도 늦게 줬잖아. 물 좀 떠다 줘. 목 말라 죽겠어. 신문은 왜 안 가져와? 매일 같은 시간에 줘야지. 밥상을 차리면 차린 대로 불만이었습니다. 어제 반찬이 짜더라. 오늘은 좀 싱겁게 해. 국물은 너무 싱겁고 나이 들더니 음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김치가 너무 신데 새로 담가야겠어. 이걸 어떻게 먹어? 밥이 너무 꼬드밥이야. 물 좀 더 넣고 해야지.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써. 요즘 수도세가 얼만데 세제도 아껴 써야지. 거품이 너무 많이 나잖아. 그릇 소리 좀 안 나게 해. 시끄러워 죽겠어. 물기 제대로 닦아. 나중에 물때 끼면 어떻게 해? 청소할 때도 간섭이 끝이 없었습니다. 진공청소기 소리 너무 크다. 아침부터 시끄러워. 걸레질할 때 물 너무 많이 짜지 마. 바닥 상해. 창문 닦을 때 신문지 써. 휴지 아까워. 화장실 청소할 때 세제 너무 많이 쓰지 마. 심지어 텃밭에 물을 주는 일조차 그걸 왜 해? 시장에서 사 먹으면 되지. 시간 낭비야. 라며 무시했어요. 물값도 아깝고 씨앗값도 아까워. 요즘 채소가 얼마나 싼데 굳이 기를 필요 없어. 그렇지만 남편이 퇴직 후 돈 관리를 직접 하면서 생활비도 이전보다 줄어들어 텃밭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었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가 TV를 볼 때도 참견했습니다. 그런 드라마 보지 마. 시간 낭비야. 뉴스나 봐.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소리 좀 줄여. 채널 자꾸 돌리지 마. 전기 많이 먹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슬며시 말했습니다. 카드 문자 오는 거. 그거 내 폰으로 돌리자고. 이제 내가 돈 관리하니까 알아야겠어. 그게 생활비 감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장을 보고 오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이 세제는 왜 이걸 샀어? 할인도 안 했는데. 저번에 산 거 다 썼어. 벌써.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냐? 이 브랜드 말고 더 싼 거 있잖아. 왜 비싼 걸 사? 영수증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며 따졌습니다. 치약이 2개나 필요해.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썼어? 이 비누는 뭐야? 집에 비누 없어. 또 샀어? 샴푸도 새로 샀네. 아직 남아있는데 왜 또 사? 이 우유는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브랜드는 더 싸던데. 그 말투는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말투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돈을 낭비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예전엔 이것도 안 샀는데 이런 걸 꼭 사야 해.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계산 제대로 했어. 바가지 쓴 거 아냐? 다음부턴 나랑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이상하게 사와.
심지어 휴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걸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 아껴 써야지. 한 번에 몇 장씩 뜯어. 2장으로도 충분해. 휴지 한 롤이 3일 만에 다 없어졌어. 말이 돼.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휴지 몇 장 썼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변기 물 한 번만 내려. 2번 내리면 물 낭비야. 화장실 불 켜놓고 나오지 마. 전기세 나와. 전기 사용에 대한 잔소리도 끝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춰놨어. 26도로 맞춰. 선풍기랑 에어컨 같이 틀면 안 돼. 전기세 장난 아니야. 밤에 불 켜놓고 뭐해. 일찍 자야지. 핸드폰 충전기 뽑아놔. 대기 전력 나와. 그렇지만 최 씨 할머니는 남편이 이제 수입이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그리고 퇴직 후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살림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좀 더 물가가 싼 멀리 있는 시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는 도저히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다그쳤습니다. 무슨 장 보는데 택시를 타? 돈이 그렇게 많아? 버스비가 얼만데 택시를 타? 계산도 못해? 사람들 다 걸어 다녀. 왜 혼자 호강해? 이 무거운 짐 들고 버스를 어떻게 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럼 조금씩 사면 되잖아. 한 번에 다 사려고 하니까 그렇지. 택시비 5,000원이던데. 그 돈이면 휴지 몇 개는 살 수 있어. 앞으론 택시 타지 마. 돈 아까워서 못 살겠어.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장을 보고 이 짐을 들었는데 그 말부터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며느리 생일날엔 케이크 하나를 사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로 며느리와 손주가 기뻐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들은 남편의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일이라고 다 케이크 사줘. 우리 어릴 땐 케이크도 없이 살았어. 며느리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사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말하자 요즘 애들은 너무 호강해. 그러니까 버릇 없어지는 거야.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야지. 그냥 주면 안 돼. 우리가 그 나이 때는 생일도 몰랐어. 요즘 애들은 너무 배부른 거야. 무엇을 하든 돈 계산이 먼저인 사람. 그것이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결혼 후 모르고 살았던 모습이었지요. 최 씨 할머니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어요. 집에서 먹자. 밖에서 밥 사 먹는 건 돈 낭비야. 집밥이 제일 맛있어. 왜 돈 주고 밖에서 먹어? 요즘 외식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돈으로 집에서 더 좋은 거 해 먹지. 생일인데 한 번 정도는 아들이 말하려 하자 생일이라고 특별할 게 뭐 있어? 매년 오는 건데 나이 들어서 무슨 생일 챙겨? 애들도 아니고. 결국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의 생일날 본인이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고기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잡채도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음식하는 내내 남편의 잔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고기 너무 많이 넣었어. 적당히 넣어야 맛있지. 가습이 많이 나올 텐데. 음식 조금만 해. 생일이 뭐 대수라고. 기름 너무 많이 써. 조금만 둘러도 돼. 그 자리에서 남편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나?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 너희들도 이제 벌잖아. 부모 좀 도와야지.
우리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나이에 돈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해 밥만 먹었어요. 최 씨 할머니는 웃으며 앉아 있었지만 속이 아니었어요. 내 생일에 내가 밥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돈 얘기를 듣다니 싶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어머님 생신인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생일이라고 돈 안 드나? 계속 살아야 하는데 현실을 봐야지. 감정만으로는 안 돼. 나이 들수록 더 절약해야 해. 언제까지 벌 수 있겠어? 그 순간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우리 손자가 제일 착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남편은 또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용돈도 함부로 주지 마.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요즘 애들은 돈을 물처럼 써. 교육이 잘못됐어. 여름이 다가올 무렵 딸 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름 휴가에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비용은 우리가 준비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 아가씨, 정말이에요? 저희야 좋죠. 최 씨 할머니는 잠시나마 설렜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난 안 간다. 시끄럽고 귀찮아. 돈도 아깝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비행기 타면 몸만 아파.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아빠, 제가 다 낼게요. 엄마가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 안 갔잖아요. 아버님, 그러세요. 같이 가세요. 외국 가서 바가지 쓰고 몸만 피곤해져. 비행기 타면 몸만 아파. 아버지, 같이 한번 가세요.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데 가고 싶다고 다 가? TV에서 보는 걸로 충분해. 직접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가면 돈도 많이 쓰잖아. 남편의 완고함에 아들, 딸, 며느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난 너희들만 좋으면 된다. 며느리가 둘째를 출산했을 때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 우리가 뭘 더 도와줘. 출산용품도 지원해주고 산후조리원도 지원해둔다더만. 그래도 손주인데 하다못해 며느리 고생했으니 돈이라도 좀 줘야지요. 할머니가 말하려 하자 손주라고 우리가 다 해줘. 그럼 자식들은 뭐 해?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자식 걱정만 할 수 없어. 손주 기저귀 하나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래 기저귀 한 박스를 보내며 이것도 혹시 남편이 알면 뭐라 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은데 왜 사줘? 결국 남편이 알게 됐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손주 기저귀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기저귀 값이 얼만데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나 써야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국민연금 얼마 받아? 나랑 합쳐서 쓰면 되잖아. 그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뺏으려는 말로 들렸어요. 국민연금 가입 안 했어요? 그거 가입할 여유도 없었고요. 내 것 할 게 뭐 있어? 합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야. 따로따로 하면 복잡해. 당신 돈,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나도 비상금이 있어야지.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았는데요. 이 돈은 할머니가 몰래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둘째를 낳고 며느리가 일을 못하고 있어 조금 어려워 보이길래 매달 남편 몰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잔소리, 돈에 대한 생각들이 할머니로부터 정을 끊어지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심지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재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해? 커피값도 아깝고 나가서 돈 쓸 일 만들지 말고 집에 있어. 그 나이에 무슨 친구를 만나? 만나면 또 뭐 사 먹고 돈만 들지. 내가 언제부터 당신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 보러 가면 영수증 검사하고, 친구 만나면 돈 계산하고, 택시 한 번 타면 호강한다고 하고, 케이크 하나 사주면 돈 낭비라고 하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절약하자고. 절약!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 잔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내가 친구 하나 만나는 것도 돈 계산부터 해야 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나는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내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당신하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내 시간도 못 가져요? 할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간섭하고 물 아껴 써라. 전기 아껴 써라. 돈 아껴 써라. 그럼 당신은 뭘 아껴 써?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밖에서 돈 벌어왔잖아. 그래요. 당신은 돈 벌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돈 버는 동안 나는 집안일하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동안 나는 육아하고, 당신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나도 분식점 하면서 돈 벌어왔고, 그 돈 모아서 애들 결혼시키고, 지금 집도 산 거야. 그게 다 공짜였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서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뭘 해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트집 잡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그날의 다툼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이상한 거니? 친구 만나고 싶어 하고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거니?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껏 참아온 게 이제 터진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순간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 남편의 잔소리는 좀 줄어드는 듯 했는데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최 씨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이미 가을처럼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텃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갑던 오후였고 마당 흙은 땀이 뚝뚝 떨어지는 듯 달궈져 있었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허리를 펼 때 문득 시선이 거실 창 너머로 향했습니다. 창문 안에는 남편이 낮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셔츠는 배 위까지 말려 있었고 한 손엔 리모컨이 떨어질 것만 같이 달려 있었고요. 창문을 열어 땀에 젖은 자신을 향해 한마디 인사라도 건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TV 속 남의 이야기에 웃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텃밭에서 땀을 흘리는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그날따라 더 서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땀을 닦고 부엌에 들어서려는 순간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뭐야? 오늘은 좀 다른 것 좀 먹지. 그 말투엔 기다림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안쳤습니다. 찌개는 어제 끓인 걸 다시 데웠고 반찬은 김치와 물김치, 마른 반찬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더 내놓으려고 두부를 꺼내 들기름에 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맨날 똑같아. 입맛이 없어. 그 말에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일하다가 들어와서 밥 해주니 반찬 타령이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것이 이런 건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게 아니라 무심하게 상처만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골프 좀 배워볼까 해. 동창들이 요즘 다 골프 치더라. 그 말에 최 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커다란 택배 상자들 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상자만큼 큰 박스가 3개나 있었고 각각에는 골프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뭐야? 이거 다 샀어? 최 씨 할머니는 무심하게 포장을 뜯고 있는 남편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 요즘 다 시작했더라고. 늦기 전에 해보려고. 골프채 세트, 골프화, 골프복, 모자, 장갑, 심지어 골프백까지 한두 푼짜리가 아닌 물건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얼마야? 다 합치면 300은 넘겠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필요한 거 세일하는 데서 싸게 산 거야. 내가 평생 번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써도 되잖아. 그 말에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택시 한 번 탄 것, 케이크 산 것도 그렇게 뭐라 하더니 당신은 이 돈을 쓰면서 나한테 안 미안한가 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큰 돈도 아니잖아. 이건 투자야. 투자, 건강 관리하는 거고. 남편이 골프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당신은 골프 치면서 스트레스 풀고 운동하고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스트레스 풀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따져? 남자들은 골프 정도는 해야 해.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사회생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퇴직했잖아. 무슨 사회생활? 퇴직했어도 사람 사는 건 마찬가지야. 동창들이랑 어울려야 하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지. 그럼 나는 사람 아니야. 나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나도 당신한테 밥값 받아야겠네. 내가 직장 생활하며 돈 벌어서 집 산 거. 기억은 나? 집값.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집 사는데 내 돈도 들어갔어. 내가 분식집에서 번 돈도. 얼마나 들어갔다고 그래. 대부분 내 월급으로 산 거잖아. 얼마나 들어갔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준비하고 밤 9시까지 장사하면서 번 돈,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당신이 계산해봐.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고생한 건 뭐야?
내가 직장 생활하며 번 돈으로 살림한 거 아니야? 그래. 당신 혼자 다 했지. 나는 그냥 당신 밥 차려주고 애 낳고 청소한 기계였나 보네. 기계라니. 무슨 소리야? 부부가 역할 분담해서 사는 거지? 역할 분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 퇴직했으니까 역할 바뀐 거네. 이제 당신이 집안일하고 나는 놀러 다니면 되겠네.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웠습니다. 장바구니 2개를 들고 버스를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꺼냈어요. 1,500원이면 괜찮겠지. 오늘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냉커피를 마시는 그 찰나 한 모금이 온몸에 생기를 주는 듯 했어요. 눈물 나게 달고 차갑고 마침 목도 말라서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그 맛은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또 커피 샀어? 편의점 커피네. 믹스도 집에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었고 손에 쥔 커피는 미지근해지고 있었어요. 돈 아깝게 왜 그런 걸 사? 아무 생각 없이 사치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치.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가 사치야? 그럼 사치가 아니야? 집에 믹스커피 있는데 굳이 그걸 사? 캔커피 하나면 라면 하나 더 살 수 있어. 라면 하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 골프채는 라면 몇 개야? 또 그 얘기야? 그건 다르다니까.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뭐가 달라? 당신은 300만 원 쓰고 나는 1,500원도 못 써. 당신은 스트레스 풀려고 골프 치고 나는 더위에 지쳐서 커피 하나 마시면 안 돼. 골프는 운동이야. 건강을 위한 거고 커피는 그냥 사치야. 사치라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사치네? 그건 다르잖아. 남자들끼리 만나는 건 필요한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한 거?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만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어? 여자가 그런 걸 따져? 살림하는 사람이 돈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 1,500원도 아껴야 한다고. 돈관념?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림한 사람한테 돈관념이 없다고? 그럼 왜 그런 걸 사? 집에서 타 먹으면 되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이 퇴직한 세상? 그럼 당신은 요즘 같은 세상에 골프용품 300만 원어치 사도 돼? 그건 내가 번 돈이야. 남편이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돈이잖아.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당신 혼자 쓰라고 모은 돈 아니잖아. 내가 벌어온 돈인데 뭐가 문제야?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었잖아.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밥이나 하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른 거지. 남편이 말을 바꿔보려 했지만 아니야. 당신 지금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분식집 나가서 장사하고 끝나면 시장 보고 다시 집안일 하고 그게 다 공짜였어? 내 시간, 내 청춘이 다 공짜였어?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당연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40년 동안 밖에서 일했어.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 나는 언제 쉬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 일하는 동안 언제 쉬었어? 당신은 집에서 쉬었잖아. 집에서 쉬었다고?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일이 쉬는 거야?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비교하지 마. 할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점심시간도 있고, 휴가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었어. 나는 365일 24시간 일했어. 밤에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분식집 나가서 장사하고, 휴일도 없이 집안일하고, 그런데 그게 쉬는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풀 게 있어야지. 더운 날 장 보고 오면서 캔커피 하나 사 마시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은 골프로 스트레스 풀고 나는 커피로 스트레스 풀면 안 돼. 골프는 운동이라니까. 그럼 나는 운동하면 안 돼. 나는 취미 가지면 안 돼.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안 돼. 할머니는 커피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 정신머리가 없어. 지금 뭐 하나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정신머리가 없다고.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결혼 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림한 사람한테 정신머리가 없다고. 내가 1,5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신 게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이제 알겠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당신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라면 내 감정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당신은 안 해. 한 번도 안 했어. 맨날 돈 아깝다고, 필요 없다고만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할머니는 가방을 하나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북 봉화, 친정 오빠가 사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빠와 올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얼굴이 왜 이래? 누가 아프다고 해도 믿겠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그냥 오빠와 올케 보고 싶어 왔다고, 며칠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에 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 집으로 안 돌아가도 돼요.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집 알아봐 드릴게요. 그제야 최 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그 집에 못 돌아가겠어. 숨이 안 쉬어져. 사람 취급도 안 해.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저도 어머니 편이에요. 그제야 할머니는 나 혼자는 아니구나. 나에게도 내 편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봉화에서 딸과 아들이 다녀간 뒤로 최 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입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을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지금도 늦었는지도 몰라.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딸 지희가 봉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화로 미리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 진짜 결심하신 거예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딸은 말없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요. 같이 한번 상담해봐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정말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 시선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고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그동안 엄마가 행복했어요? 딸의 질문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육아에 바빠서 남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독립하고 나서는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시간들이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엄마? 딸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지희야. 생각에 빠져 있었어.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딸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변호사 상담 받고 나서 생각해 볼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화내면 어떻게 해요? 화낼 거야. 당연히.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가 무섭지 않아. 상담 당일 작은 로펌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혼인기간, 재산, 연금 수령액, 기여도 모두 따져야 합니다. 기여도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가정에 기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육아, 가사, 남편 뒷바라지, 경제활동 등등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일하면서 집안일을 혼자 다 했어요. 아이 둘 키우고 시댁 제사도 다 준비했고요. 분식집도 20년 넘게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그거 모아서 애들 출가할 때 도와줬고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기여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가슴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최 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어요. 어떤 후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혼자 늙어가는 게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딸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도 외롭잖아요. 같이 살아도 외로운 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엄마가 후회할 일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연세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최종 판단도 어머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는 손이 떨렸지만 다시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획을 그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등기를 받아보는 남편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 남편이 서류를 들고 딸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보면 알잖아요.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이 뭐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체면, 캔커피 하나도 못 사 먹는 체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이제라도 자유롭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기?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라도 엄마 좀 말려봐.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 하지만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두 분 관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그 말이 남편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식들마저 아내 편을 든다는 것. 그동안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독주택을 팔아야 했고 연금 수령 내역도 모두 따져야 했어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팔아서 반반 나누면 되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동의하실까요? 동의 안 하면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의 국민연금은 남편이 전혀 몰랐기에 분할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건 어머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남편 연금 분할분에 할머니의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할게. 말로는 쉽죠. 하지만 당신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 정말 바뀔 수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바뀌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안 들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혼 서류가 나가니까 바뀌겠다고 하는 거죠? 진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왜 그동안 소중하게 안 대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잃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남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당신은 나를 그냥 부리기 편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편리한 존재로요. 남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것 다 챙겨. 다시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여보, 이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분노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패배한 사람의 허탈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는 지인의 집에서 당분간 지낸다고 했어요. 빈집에 혼자 남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이혼이 성립되던 날, 최 씨 할머니는 혼자 법원을 나왔습니다. 딸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법원 복도를 걸으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하늘이 어찌나 맑던지 눈이 부셨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선명하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평화로웠어요. 딸이 준비해준 작은 아파트.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그곳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스르륵 커튼을 흔들었고 그 바람에 섞여 낯선 자유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공간.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지금까지 남편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신 중심으로 살아야 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어디를 갈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오후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편해.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 하지만 같이 살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낫더라.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제 진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뭘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아.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볼 거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지희야. 내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엄마가 용감하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70살이든 80살이든 행복할 권리는 있잖아.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간단한 찌개 하나, 김치, 계란 후라이. 하지만 지금껏 먹은 어떤 밥보다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코 고는 소리도 없고 뒤척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최 씨 할머니의 삶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집안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이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해방감일 줄은 몰랐어요. 딸 집과 가까워 손주도 자주 오고 딸과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시장에 나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예전 집을 팔아 정리한 다음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해먹지 못해 매일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네요. 아들과 딸도 점점 연락을 끊었고 이제는 연락할 사람조차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지만 할머니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사랑도 인내도 무엇보다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아주 작은 용기라도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